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TAT 1급인가요? 네, 그래서 TAT 1급 과정 우리가 법인세부터 우리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마 TAT 1급에 대한 이 법인세 강의 동영상이 많지 않는데요. 어차피 법인세를 익히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 특히 재경 관련 자격증 있죠? 이쪽에 많은 여러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세부적인 실기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일단은 이론적 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실무를 어떻게 접목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얘기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총칙편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을 배우면 항상 처음에 총칙이 나타납니다. 총칙은 뭐냐면 그 세목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모아서 총칙이라는 이름, 교집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칙을 조금 익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인세법을 배운다, 그죠? 그럼 법인세 정의가 좀 필요할 거다, 그죠? 법인세를 배우게 될 거예요. 법인세를, 그죠? 다음에 법인이라는 개념, 어떤 개념이고, 이 세금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인세의 정의는요, 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직접 국세를 법인세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인세는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좀 더 첨언한다라면 법인세의 정의는요, 이 법인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주된 개념이죠.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제가 내리는 법인세의 정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이 얘기다, 그죠?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 법인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내가 어떤 법인이 어디까지를, 그죠?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는지 어떤 과세의 범위가 규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법인이 뭐고 법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종류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그렇죠. 어디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건지에 대한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될까, 목적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 각사소득이라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이 개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직접 국세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지금 바로 직접세이다는 개념이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요, 국세이다. 직접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내는 자가, 납부하는 자가 똑같은 거는 직접세라 하고, 간접세는 뭡니까? 틀린 거. 가장 대표적인 세목이 바로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걸 누가? 사업자가 자기의 물건을 팔 때 뭡니까? 고져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하는 자와 내는 자가 다르죠? 그런 것들을 간접세라 하죠, 그죠? 소비세는 구조상 간접세 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소득세는요, 법인 소득세라 하죠, 그죠? 법인이 가득한 소득세는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낸다 이 말이에요. 개인 소득세는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낸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 소득세는 5월달에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나중에 소득세 공부하게 될 거예요. 국세는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지방세다, 그죠? 이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쓸 거냐, 누가 쓸 거냐. 그래서 이 국세는 중앙정부 재원이고요. 지자체 재원을 쓰는 세무군요. 우리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요, 지방세라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를 여기서 얘기한 김에 주요 3법을 말씀드릴까요? 주요 3법. 우리 국세의 주요 3법. 세 가지 세목이 가장 주요한 3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3법이 뭘까요? 첫 번째, 법소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주요 3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1급은요. 이거 좀 배웠잖아요. 살짝 배웠죠. 과세 거래를 판단하는 정도로 배웠더라면 좀 진하게 배웠던 부분이 뭐예요? 세무 2급에서 이거 두 개를 배웠고, 그죠? 세무 1급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단계가 거세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법인에 취업하게 되시면요, 법인세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랄지 어떻게 내는 구조를 알면 상당히 세무행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뭡니까? 세무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그죠? 행하든지 아니면 스포트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맡긴다라면, 외부 조정을 받는다라면 알고 맡기고, 그죠? 챙겨가지고 감면받을 걸 챙기고, 그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실무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관리자가 되려면 이걸 모르고는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세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어떻게 자금을 유입해서 유동성을 맞출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죠?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인에 대한 개념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소득을 바라보는 학설, 이 학설 있죠. 소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론적 학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소득을 누가 어떻게 볼 건지에 따라 있죠.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학설 개념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법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득세예요. 소득세고 이 소득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인데 누가 버는지 알겠죠? 소득에 대한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그죠? 법인 소득세를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는 약칭해서 법인세라고 개인 소득세를요. 소득세라고 우리나라는 그냥 불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고 명칭을 하고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밑에 나와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소득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있네요, 그죠? 소득에 바라보는 학설에 대한 개념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득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얘부터 할까요? 그래요. 얘부터 하죠. 여기 뭐 편제가 나왔으니까 얘부터 하죠. 뭐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요겁니다. 소득을 바라보는 이론적 학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소득을 뭘로 볼 거냐에 대한 학설. 그죠? 여기는 학설이에요. 썰이죠, 그죠? 썰. 누군가가 주창한 있죠. 경제학자들이 주창한 학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세법을 보고 이런 학설이 매칭이 되겠네 해서 요 개념을, 이론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과세 범위를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바라보는 이론적 학설 두 개가 있습니다. 학설입니다. 학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득 원천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설이다. 이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설명드리면 자산 증가액을 원천을 가리지 않고 자산이 증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의 증감 중에서 남은 순자산 증가액이 있죠. 자산 증가액을 소득으로 봐서 과세하자는 개념이 바로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증가액의 원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산이 증가했다라면 돈 번 거 아니냐, 세금 내라 이렇게, 그죠? 과세하자는 학설이 순자산 증가설인 반면에 원천설은 뭐냐면요, 우리 소득세 할 때 배우셨습니다. 원천을 나눠요. 개인의 소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등해서 과세하려고 하는 개념인데요. 왜 차등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과세할 때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하고 그냥 불로소득이라 하죠. 자산소득, 자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걔가 돈을 벌더라 이거죠. 상대적으로 과세할 때 힘 안 들이고 버는 소득하고 힘들어가지고 뭐 좀 러프한 말로 노가다
우리 노가다 두 개의 노가다가 있죠, 그죠? 근로자가 노가다 하면요, 근로소득이고요. 사업자가 노가다 하면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게 일할 때는 조금 세금을 경감해주자는 정책적 고려가 있는 반면에 금융소득이라 하죠. 이자 배당이랄지. 그 다음에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니까 그런 소득은요, 조금 달리 과세해서 좀 중과세하자는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을 나눠서 뭔가를 뭡니까? 다르게 과세하자는 개념이 깔려 있죠. 그래서 원천별로 뭡니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자는 개념인데요. 이걸 입법 기술이라 합니다. 입법 기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좀 어렵죠. 입법은 뭘까요? 법을 만들 때 기술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증가액을 모두 소득으로 봐서 있죠. 과세한다 해서 포괄주의 과세랍니다. 그 자산 증가액을 포괄해서 과세한다 해서 법을 만들 때 쓰는 이죠 기술적인 방법인데요. 여기 바로 매칭이 된 게 바로 포괄주의 과세랍니다. 포괄주의랍니다. 포괄주의래요. 그런데 이제 소득 원천설은 원천을 따로따로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열거주의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은 이렇게 하자. 그럼 열거된 비열거소득은요, 과세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원칙이 열거소득만 과세하자는 개념이 바로 뭡니까? 열거주의 과세예요. 이 열거주의는 말 그대로 경상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베이스가 깔려있다고 보면 돼요. 자주 일어난 경상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개념이 깔려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죠. 이런 어떤 학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죠? 이 소득세에 대한 법인이 버는 소득하고 개인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봐요. 어디가 잘 맞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적용할 때 우리 순자산 증가설은 바로 우리 법인세의 이론적 베이스를 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소득 원천설은요, 소득세가 적용이 더 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법인세 할 때 이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론적 학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얘는 어찌고 저찌고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냥 필요 없고 자산 증가액을 소득으로 본다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있죠? 몰라도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소득을 바라보는 그 베이스는요, 원천설 이렇게만 딱 새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뭐 이렇게 넣은 이거는 손익의 기속입니다. 손익의 기속입니다. 이거 뭐 나온 김에 책에 제가 좀 충실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원고가 있는데 그걸 쭉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책에 좀 충실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책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책의 효율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다. 자,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익의 이제 손익의 기속이라는 개념인데 손익의 기속 보겠습니다. 손익의 기속한 거죠. 이거 회계하고 그죠? 세법이 있겠습니다. 이거 꼭 좀 알아야 될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두루두루 쓰이니까 이거 지금 설명을 세법을 적용할 때 있죠. 공통적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걸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회계학에서 손익이 뭐죠? 수익과 비용은 어떤 원칙에 따라 우리가 측정합니까? 측정의 원칙이 뭐죠? 손익을 그저 나타나는 보고서가 손익계산서 아니겠습니까?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요소가 수익과 비용이죠. 그거를 측정하는 원칙이 뭡니까? 대원칙. 알아요? 저한테 배운 분은 알아야 되는데 너 다 까먹었나요? 뭘까요, 원칙이? 얘기하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발생주의에 따른 측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발생주의잖아요, 그죠? 측정이 이렇게 되잖아요. 현금주의를 배제하고 현금주의보다는 발생주의 측정이 더 우월하거든요. 현금이 유입되면 수익, 유출되면 비용이라고 하면 올바른 경영성과를 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 세금을 줄이려면 수익을 줄이려면 내가
이익을 줄이려면 친구한테 돈 주면 뭐야? 돈이 많이 남아서 줘버리면 뭐 돈 나갔다 해서 비용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손해가 왜곡이라는 거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상관이 없고, 그죠? 그 회계 기간 내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대응해서 발생주의에 따른 이익을 뽑아내는 성과가 더 올바르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레퍼토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요? 좀 더 구체화된 개념이 뭐죠? 실현주의 들어봤습니까? 비용의 구체화된 개념은요? 관련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하자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기억납니까? 그거 안 뺐어요. 그거 배워야 돼요. 세무이급에서 했었어야 돼요. 그죠?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과정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그죠? 복습하면서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세무이급 때 어떻게 배웠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까지 해서 뭡니까? 쭉쭉 해드릴 거니까. 대신에 맞아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어 라는 정도는 돼야 돼요. 배운 적이 없다면요, 다시 뭡니까? 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약간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복습을 예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복습.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볼까요? 세법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회계의 존재 이유는 뭐죠? 우리가 회계의 정의와 존재 이유는 뭡니까? 회계는 왜 필요하죠? 그 의문부터 알아야 되는데, 법인세와 회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계가 왜 필요합니까? 회계는 왜 필요하죠? 우리 회사에, 그죠? 이해관계자한테 정보용자를 하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 아닙니까? 채권자, 투자자, 경영자 모델이잖아요. 그 자들이 어떤 의사결정할 때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죠. 이거 회계 정보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이죠. 그 기업을 바라볼 때 채권자는 돈을 뭡니까? 회수할 수 있을지를 주력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경영자는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고, 주주는요, 투자자는요, 배당에 목말라 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바라보는 구석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볼 때 뭡니까? 사람의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예요. 만약 미스 코리아 경기라면 뭘 보겠습니까? 심사위원들이 미스 코리아라면 그 미스 코리아 이쁜지 이쁜 척도 하는 거지만, 저희는 만약에 사람 볼 때, 제 학원 같으면 어떤 사람 볼 때 키를 보고 미모를 봅니까?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그저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보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수의 이해관계죠. 근데 이 텍스는 목적이 뭡니까? 텍스는 세금 징수 목적입니다. 세금을 징수할 목적이죠. 그리고 텍스는요, 법입니다, 법. 법률이죠, 그죠? 법률은 누가 정할까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하죠, 그죠? 국회가 줄임말이죠. 플레임은 뭔지 아세요? 국회 플레임은 아세요? 몰라요? 국회 플레임은 몰라요? 국회 국민들이 회의하는 게 뭐예요? 국민회의가 뭐예요? 국회에서, 그죠? 그런데 이걸 다 모여서 못하니까 요새는 직접 민주주의가 되죠, 그죠? 막 SNS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라죠. 대신 뭡니까? 대표자를 정해서 법을 만드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법률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적인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빼들어갈 때 뭔가 법적인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리버리한 거 됩니까? 안 돼요. 발생주의 같은 개념. 굉장히 뭡니까? 이 두 개가요, 굉장히 이질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두 개가요,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얘는 유용한 정보 목적이라면, 얘는요, 세금을 징수할 목적이니까 결국은 사람한테 돈을 빼들어갈 때 합리적으로 뭡니까? 없애할 수 있도록 뭡니까?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죠. 그 명확하다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법상, 그죠? 세금을 내야 될 수익, 돈 벌었다는 소득을, 그죠? 바라보는 이론적 개념이 뭡니까? 이 말 자체가 바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세금 징수 목적이니까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맞네요. 그죠? 세금 징수 목적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법에서 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할 때 돈을 빼들어 올 때 최소한 어떤 개념이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의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는 확정이라는 개념이에요. 확정. 확정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확정을 뭘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확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법률상.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확정이라는 개념을 할 때 가장 대표적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돈을 받거나, 이게 중요해요. 확정이라는 개념. 돈을 받거나 뭡니까? 계약행위를 했다라면요. 돈을 받거나 계약행위를 했다라면 이거는요.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돈을 받거나 계약행위를 했다라면요. 이건 법률상 확정했다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받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법에서는 굉장히 뭔가 모든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계약행위, 매매 계약 있죠. 계약행위를 하면 법률상 뭡니까? 법률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라는 개념은 뭘로 봐야 됩니까? 여기 돈을 받거나 뭡니까? 꼭 기억합니다. 계약, 그죠? 둘 중에. 이런 것들이 제가 왜 말씀드리는 나중에 나머지 세목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도 이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공급 시기 정할 때 녹아 있습니다.